조세범 사건을 또 계속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 피의자 경찰 수사에서 조세 전문 변호사의 역할, 이거는 이제 제가 2016년 4월 4일 날 이제 적은 내용 홈페이지에 그동안 한 10년 했으니까 국세청에서 나온지 뭐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많은 글을 적고, 또 이제 일반한테 공개 안 하고 나만 알 수 있는 이렇게 잠금장치 걸어놓은 글들도 많고, 글들이 많이 적어놓은 게 많다 보니까 이거를 다 두서없이 정리를 언젠간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이제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하나씩 납세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료 정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동영상도 만들고 있고요. 제대로 된 전문가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고요. 다 또 누구 만나려면 돈이고, 그리고 뭐 돈 주고 만난다 해도 지식이 정확하게 또 법리가 훈련돼야 되는 거고, 세금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법리가 좀 명확해야 됩니다. 법리적으로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런데 제가 법무과장 5년, 서울 국세청에서 법무과장으로 5년 하면서 보니까 1년에 한 명 만날까 말까 그러더라고요. 이제 뭐 제 기준치가 높으니까 그러겠지만은 실상 그렇게 법리적으로 훈련된 사람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국세청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국세청이 유능한 존재들이 이렇게 받쳐주니까 국세청 기관이 그래도 잘 돌아가는 겁니다. 조세 포탈, 세금 계산서 허위 수치, 허위 발행 등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이제 고발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조세 포탈이 거의 태반이고,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허위 수치, 허위 발행, 세금 계산서 관련해 가지고 이 두 가지 경우가 조세범으로 이제 형사 고발되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는 국세청이 범칙 조사를 해 가지고 이제 과세는 과세대로 하고 이제 고발은 고발대로 하는데요. 통고 처분할 거 있으면 미리 내라, 과태료. 근데 이제 돈을 못 내겠다 하면은 고발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납세자는 그때부터 이제 피의자로 전락이 됩니다. 신분이. 피의자가 됐다 하면은 이제 법의 절차에 들어온 거예요. 법의 그물망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정신없이 가게 됩니다. 정신없이. 이제 수사기관에서 부르죠, 먼저. 근데 대부분 이제 검찰에다가 이제 고발하는 경우가 드무니까 일단 이제 경찰에다가 고발하는 경우가 많죠. 세무서 같은 경우는. 일반 서울지방국세청 같은 경우는 검찰에다 한다면 또 남부지검이 대체로 됩니다. 왜냐하면 남부지검이가 이제 조세 전문한다고 뭐 이런 전문 그게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경찰 수사의 경우에는 지능범죄 이제 수사하는 데에서 이제 주로 세금 사건을 하죠. 근데 그분들도 나름대로 프라이드가 강해요. 내가 사건을 해봤기 때문에 세금 전문이다, 조세 전문이다, 막 이런 식으로 프라이드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 사람을 그냥 세금에 대해서 기소해가지고 검찰에 송치하는 정도까지만 역할이니까 그 정도 지식만 알면 되는 거죠. 그리고 세금 개념에 대해서 내가 그 개념 용어에 대해서 좀 익숙하고, 그렇게 되면 전문가가 되는 거죠. 전문가라고 행세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정작 나와가지고 그러면 전문가면은 불복을 해줘야죠. 이런 식으로 납세자 입장에서 해가지고 그 사건을 푸는 것이 진짜 전문가지, 기소하고 수사하고 그게 전문가는 아니죠. 근데 검사나 경찰이나 다 나오면 내가 조세 사건 해봤다
라는 식으로 이제 하니까, 하긴 뭐 수사해보고 기소를 해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수사가 잘못됐다는 거는 또 훤히 아니까, 그런 점에서는 분명한 이제 메리트가 분명히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검사가 기소를 하거나 불기소를 결정하는데 경찰이 올린 송치한 의견 그대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찰 단계에 가가지고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미 경찰 단계에서 기소된 거를 제가 맡아가지고 그때가 이제 성남지청인데 가봐가지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제 수사관을 했는데, 검사가 이제 젊더라고요. 젊은데 수사관은 자기가 중앙지검에서 이런 사건, 세금 사건을 전문으로 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제 거의 발언권을 가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자기가 다 알아서 판단하고 뭐 무슨 말을 해도 그게 말을 안 듣고 그러는데, 결국은 이제 법원 가가지고 다 무죄 났죠. 그러니까 함부로 이런 식으로 자존심을 세운다 이겁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예요. 이런 게 참, 실적을 내고 뭐 이렇게 상대방을 기소하고 막 월급 내고 이런 것에 어떤 쾌감을 느끼고 자기 프라이드를 느낀다는 그게 문제다 이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니다는 겁니다. 전문가는 절대 그런 사람들이 전문가가 될 수 없어요. 내 일을 남의 일이 내 일처럼 생각해가지고 아예 억울한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내가 조심하고, 그만큼 그러기 위해서 내가 법리를 훈련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전문가죠. 아무나 전문가가 되면 이 나라가 이렇게 됐겠습니까? 요순시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프라이드가 있는 수사관들도 이런 식으로 무죄가 날 정도인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사관들이 세법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정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세 전문 변호사가 입회해가지고 그 사람이 정확한 이해를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엉뚱한 프라이드, 자존심을 세우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끔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그래야만이 피의자 권익을 옹호할 수 있다. 그러면은 피의자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의견서를 써서 이제 수사기관에 제출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저는 부족하다. 왜? 의견서 제출한 것 같으면 사람이 다 자기 관점이니까, 수사관은 항시 장발장에 나오는 이제 그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자베리 형사 그런 느낌이 많이 들죠. 나는 이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한가? 나를 속여먹으려고 한가? 일단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해요. 판사도 그러고 검사도 그러고 다 그러죠. 공직자는 이 사람이, 야, 내가 이 사람 억울하지 않았는가? 내가 이 억울함을 혹시 있으면 내가 풀어줘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겁니다. 마치 내 일인 것처럼, 내 가족이 피의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해주는 사람을 만나면은 그런 사람이 진짜 하느님이고 부처님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는 국세청 재직 시에도 항상 그런 말을 해서 우리 직원들하고도, 아니 주말마다 뭐 하려고 교회 가고 절을 가냐? 내가 지금 일하는 이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을 안 만나게 하고 억울하다고 하면 그걸 들어주면 되는데, 맨날 그걸 내가 그냥 피곤하니까 기각이나 해버리고, 이런 사람이 내 편하기 위해서, 내 세무사 공부하기 위해서 그냥 억울한 점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도 그거를 가서 확인해보고 뭐 이렇게 해줘도 될 거를 안 하고 내 편한 식으로 하면서, 뭐 부처님이나 뭐 하느님한테 가가지고 나 잘되게 해달라, 내 시험 합격하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빌어주면 내가 부처님이고 내가 하느님이어도 나는 그렇게 못해 주겠다 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밉상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시대를 너무 앞서가는 것도 참, 그것도 욕먹는 일이고요.
주위에 이렇게 다 형성된 관행이라든지 다 그렇고 그런 거지 하면서 소켓스 인데아 배틀 추 하면서 그렇고 그런 거야 하면서 그런 거에 이제 그냥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고 이렇게 말하면 미운 털이 박히는 거죠. 특히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충분하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내 일처럼. 그래야 수사관의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고, 그 수사관을 속여먹으려고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 자료를 조작하려고 온 게 아니다. 근데 제가 제주도의 어떤 법원에 가가지고 조세 사건을 하는데, 야, 난 그 제주도 판사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사건도 그렇게 길 잡는 것도 6개월 넘어서 잡는지도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좁은 지역의 섬나라에서 재판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다들 좀 소심한 것 같아요. 내가 겪은 사람들은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의심을 하고 또 호통치고 증인을 불러도 증인한테 막 이게 잘못 증인하면은 뭐 처벌된다 하는 식으로 겁을 주고 말이죠. 판사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참 난 쪼잔하다고 봤어요. 참 저 사람 정신병자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들은 겁니다. 그 판사라는 거 수사관 검사 이게 하나의 찰나의 잠깐 직업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또 나의 밖에 나오면요. 공직 밖에 나오면 돈을 더 좋아라 하고 돈 벌려고 더 열한되고 더 그래요. 근데 존재가 의식을 규정을 하기 때문에 일단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하는 사람들은 일단 사람을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검사나 판사들도 마찬가지고 일단 의심부터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의심을 1%라도 다 제거해야만이 이제 좋은 결과 주는 겁니다. 무죄해주고 뭐 무혐의해주고 그런 사람 만나면 괴로운 거죠. 그런 식으로 사건을 이해하면서 의심을 푸는 식으로 이제 사건을 하니까 너무 힘듭니다. 이런 게. 그래서 이제 알면 봐주고 모르면 칼같이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정관이 그런 조금 이상한 사람들 만나면 정관이 필요하죠. 또 그런 사람들은 또 아는 사람한테는 고개 꾹뻑 죽이는 그런 속된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세속적으로 아주 진짜 물든 사람들은 그런 사람한테는 정관이 필요하겠죠. 며칠 전 조세범으로 고발된 의뢰인에 대한 경찰서 수사에 입회했다. 그러니까 2016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조세포탈이나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 수치 행위에 대해서 국세청 형사고발이 빈번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그 법무과장 하던 시절에 그때 이제 뭐 국세청장님이 본청 간부 회의하면서 큰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이게 세금으로 이렇게 자꾸 포탈하고 이렇게 허위하는데 이거를 왜 그 고발 안 하느냐. 제재를 해라. 그리고 가산세도 올려라. 해가지고 가산세도 엄청 세율도 올리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고발이 빈번하게 되고 또 직무지침에다가 그렇게 매독되면은 포탈액이 3억이다. 뭐 5억이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는 뭐 기본적으로 3억이다, 5억이다,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가지고 일정 액수가 넘으면 무조건 고발해라. 안 그러면 감사 걸린다. 뭐 이런 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일단 뭐 고발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건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물론 사건들이 많아지니까 그만큼 이제 조세 형사 사건이 많아지면 변호사들이 또 그것 가지고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엊그저께 검사장으로 나온 분도 전화 와가지고 나 이의신청 위헌 좀 한번 해보면 어쩐가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뭐 급수가 안 틀린데 왜 그런 거 하시냐고. 그런데 조세 전문으로 이렇게 남들한테 인식을 받고 싶은 거예요. 조세 형사 사건이 돈이 되니까. 제가 이제 그때 수사 입회하면서
검찰 출신 변호사, 부장판 검사 출신들이 이런 거 수사 단계에서 입회 안 합니다. 잘 젊은 변호사 보내지. 근데 젊은 변호사가 가가지고 뭐 수사관한테 뭐라고 이렇게 말하고 따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막상 돈 주고 변호사 선임했는데 큰 돈 못 받았다 하는 경우가 바로 태반이 전부 다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케이스. 저는 이제 그때 가가지고 발언을 많이 했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제 존재를 아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조세 전문 변호사고 조세 형사법도 적고 조세법에 대해서 책을 많이 적었다. 뭐 인터넷 검색해보면 구글 검색해보면 금방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저한테는 AU를 대해주면서 좀 편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대체로 제가 이제 그런 느낌을 많이 듭니다. 수사관이 피의자 신문 조서를 미리 작성을 해놔요. 골격을 작성해 놓고 고발 서류에 따라서 딱 작성해 놓고 그에 따라서 자기가 필요한 내용만 딱딱딱딱 신문해 가지고 자기는 이제 어차피 이걸 무혐의가 아니고 검찰 송치하는 식으로 이미 짜져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저런 거 물어보고, 그런데 핵심적인 거 물어봐야 되는데 막 자꾸 삥삥 돌려가지고 유도신문하고 그런 걸로 이제 시간 보내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날 만난 그 담당 수사관은 다행히도 그런 사람, 그런 부류가 아니었어요. 그런 부류가 아니고 상당히 점잖고 예의 바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발언 기회를 많이 줬어요. 그래서 의뢰인이 억울하다, 이런 부분에서 이런 거는 법리가 아니고 이거는 조금 아니다, 고발 서류하고는 조금 아니다, 그렇게 해서 의견을 말할 수 있었고, 물론 이제 의견서는 따로 제출해서 가지고 갔죠. 경찰 단계에서 이제 세금 사건은 진흥수사팀이나 경제수사팀에서 맡으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이런 팀에서 근무한다는 그 자체가 또 그분들한테는 프라이드죠. 그럼에도 불구하지만은 세법은 어려운 겁니다. 어려워합니다. 아니, 그건 마찬가지죠. 지금 저도 어려운데 세법이라는 게, 세법이 워낙 광대 무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세법을 그냥 일반 상식대로 이렇게 푸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제 세법도 법은 상식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될 수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이제 사건을 들어가면 이제 법리라는 게 이렇게 법리를 가지고 이제 회 뜨듯이 회를 떠야 됩니다. 떠야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뭐 여론 가지고 재판할 수 없듯이 수사 같은 것도 다 법리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법리를 다, 법리도 구슬도 써머리라도 깨야 보배라고 하듯이 그 법리를 가지고 이렇게 구슬을 잘 깨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 형사 사건 다루듯이 그렇게 상식으로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뭐 하려고 세법이 필요하겠느냐. 그러기에 조세 전문 변호사가 필요하다. 근데 이 조세 전문 변호사가 언제부터 그러면 등장을 했냐. 조세법을 변호사 되기 위해서 사법연수원에서 조세법 정식 과목은 저에 있을 때는 없었어요. 그냥 조세법이 책자로 나와가지고 언제부터 사법연수원에서 공부를 시키고 가르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조세법이라는 게 그 교재도요 보면은 불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런 책 가지고 불복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다 겪어본 사람으로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 출신 변호사들은 경찰 단계 수사에 입회하기를 이제 꺼리는 경향이 있고요. 검찰 수사 단계에서만 후배 변호사들 이제 찾아가서 이렇게 관여하려고 하고, 또 아는 거기에서는 이제 관여하려고 하는데, 경찰 수사는 의뢰인 혼자 가서 받고 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로펌 같은 경우는 젊은 변호사 보내고요. 그러나 조세 사건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형사사건하고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왜? 전문 지식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이를 수사관도 어려워하니까 수사관한테 쉽게 전달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전달을 해줘야 수사관이 그거를 그래도 반영을 해주죠. 그래서 세무사가 이거를 하지는 못하죠. 세무사가. 근데 세무사가 세법을 한다고 저는 그거는 인정을 안 합니다. 법리를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세무사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다 일반 관행대로 했다가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태반이고, 지금에서야 이제 뭐 법리가 많이 강조되고 그랬죠. 제가 국세청 다니면서 그래도 이렇게 법리 실무 교육 뭐 이런 거 민법도 교육시켜야 된다 이렇게 하고 그런 강좌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이런 법리가 강조되고 위 국세청장님들한테 법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거를 강조를 하고 그랬죠. 그래서 법무과 중요한지를 알게 됐고, 법무과에 이제 변호사들을 이렇게 국세청의 변호사들을 이제 뽑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 후배 변호사들은 제가 그런 역할을 했는지를 전혀 모르고 저를 이제 경쟁자로 생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변호사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조세 전문 변호사가 수사 과정에 피의자와 같이 배워가지고 수사관의 정확한 이해를 도와줘야 된다. 그래야 이제 그 수사 단계에서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제 의뢰인의 경우에는 이제 경제적인 약자다.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사장이 따로 있고 이 사람은 직원인데 그 사람 직원한테 너가 야 네가 네 이름으로 네가 사장해라.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런데 세금 계산서 허위 수취하고 발행한 거는 다 사장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했는데 나중에 형사 책임질 때는 이 사람이 명의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고발시키는 거 분명 세무조사 단계에서는 실질 사장이 따로 있다는 걸 분명히 말을 했는데도 그러면은 세무서가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과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뭔가가 야루가 있었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죠. 세무사가 그러니까 막말로 말해서 뭘로 했다 이거죠. 바다를 칠했는지 돈으로 뭐를 했는지는 모르는데 이거를 알았다면 이렇게 실질 사장을 고발을 하고 이 사람은 행위자로 차라리 고발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 실질 사장 이름은 전혀 없고 이 사람을 가지고 그냥 사장으로 했다 해가지고 명의 사장이다 이런 것도 전혀 구분 없이 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아니 경제적인 강자는 뒤에 숨어가지고 이익을 다 챙기고 그에 대한 책임만 이 경제적인 약자가 진다면은 안 되지 않느냐.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 이 사람이 어떤 공범이 될 수는 있어도 이 사람이 모든 책임을 다 독박 쓰는 건 안 된다. 국가 권력은 모랄이 있어야 되니까 주객이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수사를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실체를 드러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사건 실체를 더 파악하고 다시 부르겠다 해서 결국 이제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좋은 결과로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 만나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사람 만나는 뭐든지 사건이라는 것이 사람이 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저도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은 근데 일단은 상담을 한번 꼭 받으시라. 제대로 된 사람한테는 그렇게 되면 방향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거는 착각은 제거를 시켜주니까 그러니까 헛된 돈 헛된 노력 이런 거는 이것만 안 해도 그 돈을 세이브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항상 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